자, 이번 주도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걸 또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쭉 보면 되죠. 필기했으니까. 자, 우리는 화학이라는 걸 이제 배우는데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하기 앞서서 물질을 분류하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무엇인가를 갖다 잠깐 파악해 봤어요. 그래서 물질은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나눠지나 대부분은 이제 순물질을 가지고 다루죠. 그러니까 순물질은 원소하고 그 다음에는 화합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은 호돈소 물질들을 줄여서 원소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연계의 어떤 성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분해가 안 돼요. 거기에 반해서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섞여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화합물이라 그러고, 이때 이 화합물을 이루는 애들은 바로 호돈소 물질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호돈소 물질들은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나눠지는데, 자연계의 금속과 비금속이 있다가 만나서 뭘 만드는 거냐면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때 반응할 때는 각각의 호돈소 물질들이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 반응성이야. 그지? 그 반응성을 가지고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반응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는 반응 안 할 때도 있을 거고, 반응을 한다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질을 갖다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원자였어요. 원자. 그리고 두 번째 분자, 세 번째 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다이아몬드, 흑연, 그 다음에 석영, 그 다음에 실리콘, 이런 애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다이아몬드를 예를 들어서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이제 그물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쪼개면 뭘 만난다? 탄소 만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쪼개다 보면. 자, 하지만 분자라는 물질의 성질을 띠는 기본 입자인 이 분자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자, 수소는 타요. 잘 타는데 이 수소라는 애가 타는데 원자가 타는 게 아니라고. 뭐가 타냐면 분자가 타는 거죠. 그죠? 예, 그래 분자가 타고 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요. 물을 먹는데 그거는 이와 같은 알갱이를 무수히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는 기본 입자를 분자라 그런다면, 자, 이온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알겠지? 다닥다닥 붙어 있어 가지고 하나의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니까 NaCl이라는 분자가 있어 없어? NaCl이라는 분자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분자는 없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계속 무수히 막 결합하는 거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하나의 물질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온 결정이라 그러는데, 이온 결정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이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자다 원소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원자 원소의 큰 차이점이 있죠. 일단 단어가 달라요. 그죠? 단어가 다르잖아. 원자 원소. 영어 단어는 더 다르지? 원자는 atom, 원소는 element, s 붙여서 elements 이렇게 되죠. 알겠지? 아예 원소와 원자는 단어가 다르다. 따라서 의미도 다른 거야. 자, 원자는 입자의 개념이야. 입자의 개념이고,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개념이야. 이거 자주 구분해서 물어봐. 알았지? 물이 있어요. 과산화수소가 있어요. 과산화수소. 네. 자, 그 다음엔 원소. 자, 물과 과산화수소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수소, 산소. 그러니까 뭐냐면 두 화합물을 만들 때 자연계 호돈소 물질 중에 하나인 수소와 산소가 만나 이루어진 거야. 알겠어? 자, 그런데 왜 물과 과산화수소는 성질이 다르냐? 원자의 종류와 결합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야. 알았지?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1개 이렇게 돼 있는 물이라면 얘는 각각 2개씩.
알겠지? 그런데 결합도 달라요. 그죠? 결합도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이게 물이야. 알았지? 과산수소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버렸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물질의 성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어디에 실어놨냐면요, 여기에 교재에 있어요. 알겠죠? 교재 쪽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다, 그 성분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자, 원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써 있죠. 자, 순물질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돼 있잖아. 성분의 개념으로. 알겠지? 그래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원소라고 하며, 그 다음엔 순물질도 원소라고 한다. 자, 원소의 개념 정확하죠?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원소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금속하고 그 다음엔 비금속. 자, 그 다음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다르며 서로 다른 물질이다. 예, 그래요. 자, 구성 원소가 다 다르죠? 서로 다른 물질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원소 화합물은 순물질 중에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으면 원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소로 되어 있으면 화합물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반드시 나와. 원소와 원자의 차이점. 내신 문제 할 때 꼭 나오는 문제니까 알아두고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했는데 우리가요,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어느 부분이냐면 선생님이 했던 게 이거예요. 물질의 원자의 생성을 내가 했기 때문에 B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제 풀어왔어요? 문제 풀어왔어요? 숙제 검사 좀 해볼까? 숙제 검사. 숙제 검사. 숙제 안 했지? 너 왜 맨날 안 해? 야. 했어? 잘했어. 뭐 했어? 했어? 그 다음. 그래. 다행히 다음 시간에 또 안 오면 엄마한테 이른다. 엄마한테 이러는 게 제일 치사하잖아, 그지? 자, 여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5번을 보게 되면 빅뱅 이후의 물질의 생성 과정을 순서시 나타내보자. 자, 먼저 빅뱅 이후에는 쿼크와 전자가 먼저 생성이 되고 쿼크에 의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이 되며 그 다음에는 이제 원자 핵들이 만들어지고 원작 이후에 원자가 만들어지는 순서대로야. 그지? 어디 보자. 먼저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 중성자가 형성이 된다. 일단은 이게 가가 먼저죠, 뭐. 그 다음에 중성자, 양성자가 변하는데 우선 그렇지. 양성자와 중성자가 더 많아지는 상태가 양성자와 중성 1대1이었는데 그 다음에 7대1로 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다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륨 핵이 만들어져야죠. 그러니까 수소 핵은 어차피 양성자니까 그래서 헬륨 핵이 만들어집니다. 다가 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라는 뭐냐, 원자가 생성되면서 예, 불투명하게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원자가 생성된 이후 이 불투명한 우주가 오래 가다가 얘네들이 이제 결국은 우주가 팽창하고 하다 보면 이 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가 됐는데 먼저 기억. 전자는 나 시기에 생성됐다라고 돼 있는데 나 시기 이전이죠. 맞죠? 빅뱅이 시작되면서 전자가 생성이 된 거고요.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는 점차 낮아진다라고 돼 있어요.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갈수록 우주는 점점 팽창한다.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7번은 여기 A는 쿼크겠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에 의해서 원자 핵이 형성된다면 나중에 전자를 끼고 원자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는 양성자랑 만나고 나머지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뭐 헬륨이겠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기억 A는 쿼크이다. 예, 맞다. 자, 니은 우주는 B의 생성 시기보다 C의 생성 시기 B의 생성 시기보다 C 더 투명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C. 자, C의 생성 시기에 더 투명하였다. 자, B가 원자 핵을 만들어줬죠. 그러다가 이제 일단 투명한 거로 봤을 때는 점점 팽창했을 때니까 어디가 더 투명했어요? C의 생성 시기? 네, 자, 그래서 C의 생성 시기. 전자가 B와 결합해서 C를 생성하는 것은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점 팽창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주의 온도가 낮아진 거죠. 뭐예요, 이건? 진화 단계. 빅뱅 이후로.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뭐 입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이 쭉 있습니다. 자,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낮아져야 되는 거 틀린 거고요. A와 B 중 우주 배경 복사를 방출하는 시기는, 자, 우주 배경 복사를 방출하는 시기는 어느 시점이냐면 원자가 생성되는 시점. 알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내놓기 때문에 그때. 자, 물질은 쿼크. 그렇죠. 순서대로 된다. 9번. 자, 그림 가나는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이후, 이전과 이후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기억 보면 우주의 온도는 이라고 돼 있지. 일단 우주의 온도는 전자들이 지 멋대로 돌아다닐 때 더 높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가 더 높아야 돼. 가 시기에는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생성이 된다. 예. 원자죠. 핵이 아니라. 현재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는 나 시기에 방출된 빛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 시기가 아니라 가 시기가 되겠죠. 가 시기. 알겠지? 그러니까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전자들에 의해서 빛이 방출될 때 나오는 그러한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자가 생성된 이후에. 예. 자, 그래서 노상원 선생님이 아마도 뭐 그런 얘기들을 또 자세히 합니다. 그죠? 빅뱅에서. 빅뱅만 서너 시간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또 빅뱅이니까. 자, 선생님은 입자 입장에서만 알려드린 거고요. 서술형은 뭐 따로 안 합니다. 서술형은요, 우리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선생님이 멋지게 써줄 거예요. 알았죠? 서술은 되게 중요한 거는 뭐 고1 어디 보자. 중학교 때도 나오잖아, 서술형. 그치? 고등학교 때도 서술형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서술형을 또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주기율이라는 걸 좀 할 거야. 주기율. 자, 일단은 원소가 지금 현재
뭐 한 110여 종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 110여 종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발견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요 근래에 생성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든 인조 원소들도 있어요. 알았어? 발견된 건 뭐냐면 이런 거지. 우리 지구에서 발견된 거. 근데 이게 주기율표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이제 외계에서부터 온 원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소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110여 종이 있는데, 이 110여 종을 맨 처음에 그냥 뚝 하고 나온 게 아니겠지. 하나 두 개씩 발견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처음에 주기율을 갖다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처음에는 되베라이너예요. 되베라이너. 첫 번째, 자, 이 되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소를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런 거야. 뭐 칼슘, 스트롬튬, 바륨,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원자량이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고, 녹는점을 비롯해 성질이 있어요. 845도, 777도, 725도.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 이 세 가지 원소에 대해서. 뭐 그 밖에 특성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데베라이너는 이 세 쌍을 묶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자량도 대략 얘랑 더해서 얘놈은 절반 정도 되네. 맞지? 근데 그런 성향이 녹는 점도 얘랑 더해서 얘가 절반 정도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쭉 모아가지고 새쌍 원소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 스트롬튬, 바륨.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몇 조 원소냐면 2조 원소들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애들. 예를 들어 세 개를 묶어 놓고 그들의 원자량이라든가 밀도라든가 녹는점을 비교해 보니까 아까지처럼 얘네 두 개의 합 나누기 2가 가운데 있는 애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또 얘들을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이렇게 만나더래요. 자, 지금 현대로서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족이라 그럽니다. 족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러니까 발견되어진 그 원소 가지고 나눌 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엔 뉴렌즈라고 있어요. 이름이 되게 재밌지 않냐? 뉴렌즈. 새로운 땅이지? 새로운 땅. 이름에 참 재밌게 지어, 그지? 새로운 땅. 걔 새로운 땅에서 태어나나 봐, 뉴렌즈가. 뉴렌즈는 이 옥타브설이라고, 이 옥타브설이 뭐냐면 음악 알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있잖아, 그지? 이 옥타브설 얘기예요. 이거 연결이 돼 있다. 굉장히 비웃음을 많이 받아요. 야, 코에 오르면 코, 그리고 귀 걸으면 귀걸이야, 이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니까 이렇게 8번째마다 8번째 나타난 애들이 성질이 비슷하더래. 알았어? 근데 뭐 일단 얘네들도 안 되죠. 이렇게 두 개는. 그런데 8번째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맞는 거 같잖아. 그지? 그럼 내가 쓰다 말았지만 이 밑에 가면 다 안 맞아요. 알았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비난보다는 조롱을 많이 받던 사람이 뉴렌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옥텟 룰이라고 있어요. 뭐 비슷하게 가는 건데 좀 얘하고 좀 차이가 있죠. 옥텟 룰은 전자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8번째마다 비난을 많이 받았죠. 요즘은 뭐 그런 거는 좀 특이하다고 해서 연구를 하겠는데 이 당시도 막 막 조롱하고 막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 연구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은 이제 바이오 그 케미스트리에서 생화학이야. 생화학인데 우리 디파트먼이 있는 그 쪽이 전부 다 뭐냐면 바이오 쪽이 다 있었어요. 근데 연구소 건너편에 보면 실험실 건너편에 뭐가 있었냐면 바이오 매스메릭스가 있었어. 그럼 풀면 뭐지? 생수학이야. 그래서 되게 웃겨가지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이오 매스메릭스는 뭐냐 해가지고 이제 걔들이 대학원 애들이었는데 선생님 대학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대학원에서는 어느 쪽을 공부했냐면 바이오 피직스를 했어요. 바이오 피직스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물리를 합친 거 했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바이오 매스메릭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쟤들 뭐하냐 해서 이러고서 가봤다. 야, 니는 뭐하니? 뭘 하는 데야 여기가 이렇게 물어봤지. 근데 그게 뭐하냐면 DNA 있죠. DNA. 이 DNA를 뭐로 푸냐면 행렬로 푸는 애들이야. 재밌겠다, 그지? 니 행렬 알아, 행렬? 들어는 봤어, 행렬? 행렬 나중에 배우는데 그 DNA 염기 서열을 행렬로 딱 풀더라고.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있구나 싶어요. 예. 자, 그렇듯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로 연구를 하는데 이 뉴렌지는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나오냐? 이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멘델레프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보고 갑시다. My job is to make college easier because students have a lot to learn. Sorry, coach. 원소들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고 분리되면서 지구와 생명체의 재료를 만들어냈죠. 19세기 말 러시아의 과학자 멘델레예프가 지구를 이루는 이러한 원소들 사이에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원자 중에서 가장 무게가 가벼운 수소 원자를 1로 가정하고 다른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측정합니다. 이를 원자량이라고 하죠. 수소보다 16배나 무거운 산소의 경우 원자량은 16이 되는 겁니다. 원자량의 크기 순으로 원소를 나열하던 멘델레예프는 7개의 세로 그룹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소에 반응하는 원자의 비율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죽이라고 합니다. 세로 그룹에 배열된 원소는 원자량이 달랐지만 화학적 성질은 서로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는 92개. 이 원소들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 중성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정밀한 오늘날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원소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지구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최초의 원소는 우주 빅뱅에서 탄생합니다. 137억 년 전 폭발과 함께 원소 중 가장 가벼운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넘어가지면서 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뜨거운 내부의 열기가 지구를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끝. 왜 이게 있냐? 이거 선생님 취미 잘 보이지? 취미 좀 왜 뭐 보러 가는 것 같아? 좀 봐봐. 거북이다. 거북이 이쁘지? 그치? 거북이 뒤에서 사진 찍으러 간 거야. 거북이가 나보고 도망가. 사진 찍었어. 한 커트 찍고. 내가 쫓아가는 거거든? 수영을 너무 잘해요. 거북이가. 거북이 느리다는 말 다 거짓말. 졸라 빨라. 한 번 저으면 쭉 가. 슉까지. 다이빙 하려고 하고 싶다. 선생님 취미예요. 네. 자, 이 보면은, 우리 이제 멘델레예프에 관한 얘기를 배웠어요.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봤는데, 선생님이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이 어디 있었는데, 이건가? 이것도. 잘 안 보여가지고 뭐 잘 안 보이죠? 이게 이제 멘델레예프가 한 주기율이야. 사진이 좀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여기 보면 잘 안 보인다. 너무 안 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물음표지, 물음표. 그지? 이 물음표가 뭘 뜻하는 거냐면, 멘델레예프는 그 당시에 63종이라는 원소가 발견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 3종을 이제 원자량 순으로 아까 얘기했었죠. 수소 원자를 1로 기준해서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해요. 배열했더니만 어떠한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계속 반복이 되더래요. 근데 이 멘델레예프는 그와 같은 것들은 앞에서 뭐 데베라이너도 성질 비슷한 애들 이렇게 묶어놨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아까 물음표 얘기했었지. 그 물음표가 뭐냐면은 그게 빈자리야.
이 빈자리를 놔뒀어요. 빈칸. 빈칸을 내버려 두고 이거는 여기에 있는 원소는 앞으로 발견될 거야. 발견될 건데 지금 현재는 발견되지 않은 거야 라는 빈자리를 내버려 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빈자리에 해당하는 아까 이제 잠깐 선생님이 봤던 이런 빈자리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발견한 예의 여러 가지 원자량이라든가 그 밖의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멘델레우프가 예상했던 거하고 거의 맞아떨어진 거지. 한마디로 예언을 한 거지. 앞으로 이게 발견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업적이었어. 이 빈자리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노벨 화학상을 주려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죽었다고. 네.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노벨 화학상을 놓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멘델레예프예요. 그러니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겠지? 빈칸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 빈칸만 없었으면 이 사람이 역사에 뭐 남을 만한 일은 아닌 건데 이 빈칸 때문에 역사에 남을 만큼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은 죽고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모즐리. 이 모즐리라는 사람은 바로 현대 주기율표 자, 이 사람 이제 X선의 파장이 원자 핵에서 연자 핵에 있는 양전하 사이의 어떤 규칙적인 어떤 파장을 나타내 주더래요. 그러니까 X선을 뭐 쏘였을 때 이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 다시 말하면 양성자죠. 이 양성자에 따라서 특정한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 제자냐면 원자 핵을 발견한 러더퍼드의 제자예요. 모즐리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떤 순서대로 그 주기율을 만드냐면 양성자 원자 번호겠죠. 원자 번호 순으로 주기율을 갖다 만들게 되고 이 주기율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 몇 살에 죽었냐면 28살 때 죽었어요. 28살 때. 교수는 20살 때 했어요. 천재죠. 세상에 천재가 맞는데 천재가 요절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빨리 죽는다. 그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요절한 그 교학자 중에 헤르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르츠도 23살에 죽어요. 27살에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28살에 죽었죠. 근데 이유가 왜 죽었냐면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여를 해요. 응? 세계 1차 대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갈리폴리라는 그런 그 상륙작전을 하다가 거기에 25만 명이 죽습니다. 그 상륙작전에. 그래가지고 25만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모즐리. 그래가지고 이제 모즐리의 선생이 러더포드라고 그랬잖아. 러더포드가 굉장히 슬퍼하죠. 굉장히 똘똘한 친구가 죽었으니까. 응?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2차 대전 때는 이제 그 과학자들을 공익근무 하듯이 써요. 공익근무. 그러니까 뭐냐, 그 전쟁에 안 내보내고, 연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써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야? 원자폭탄. 원자폭탄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과학자들을 군대 내보내지 않고 니들은 나라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원자폭탄이 2차 대전 때 만들어져서 일본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모즐리라는 사람은 여러 영향을 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일찍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 모즐리가 제안한 주기율표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딨니? 자, 이 주기율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번 91번 92번
여기는 세로하고 가로로 나눠지죠. 맞죠? 예. 자, 그러면 먼저 족이 있어요. 족은 세로예요. 세로. 자, 세로가 그런데 이 세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얘는 자, 원자과 전자 또는 최외각 전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족이야. 1족. 그럼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다는 뜻이고 최외각 전자는 원자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2족이에요. 2개. 13족은 13개가 아니라 3개죠. 그죠? 4개, 5개 하다가 원자과 전자와 최외각 전자가 다른 유일한 족이 몇 족? 18족. 자, 18족이에요. 18족은 원자과 전자 몇 개야? 0개라 그럽니다. 그리고 최외각 전자는 8개라 그러죠. 그래서 이 18족을 다른 말로는 영족 기체라는 표현을 써요. 영족 기체. 자, 영족 기체라는 의미는 뭘 뜻하는 거냐면 원자과 전자가 0개야. 원자과 전자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반응을 안 해서 비활성 기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얘네들은 반응도 안 하고 화합도 안 하는 굉장히 안정한 그러한 원소가 되는 거죠. 영적 기체. 알겠지? 그럼 왜 그 반응을 안 하냐? 바로 전자 없으니까. 자, 전자가 있으면 전자를 가지고 반응할 텐데 얘는 최외곽엔 8개지만 그 다음 껍질에는 0개야. 그지? 0개가, 이 0개가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이게 이제 반응을 안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영족이라 그러는 겁니다. 아셨죠? 나머지는 같아요. 전부 다 원자과 전자가 최외곽 전자가 같고요. 그래서 자, 동족 원소가 있습니다. 자, 동족 원소는 뭐냐면 원자과 전자가 동일한 원소들 동족 원소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족 원소는 이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1족. 1족은 수소를 제어하면은 전체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런다고 배웠어요?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입니다. 자, 알칼리 금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알칼리가 되게 그 의미가 있는 말인데 알칼리가 뭘 것 같아요? 알칼리 의미 뭐야? 알칼리? 알칼리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알칼리는 물에 잘 녹는 염기를 알칼리라 그래요. 알았어? 물에 잘 녹는 염기. 자, 그럼 알칼리 금속이래. 그럼 알칼리 금속이면 어디에 잘 녹는다? 아,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았는데 녹고 나서 그 물의 액성을 염기성으로 만드는 거야. 알았어요? 뭐 알칼리 금속 이온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온 음료에 보면 Na 플러스 K 플러스 막 들어있잖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듯이 얘네들은 물에 잘 녹아서 염기성을 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2족. 얘는 알칼리 토금속. 자, 알칼리 토금속은 마찬가지로 염기성을 띠는 물질은 맞아. 근데 토금속이잖아. 맞지? 토금속이기 때문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 지각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애가 바로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흙 있죠, 흙. 그지? 땅 파면 나오는 게 알칼리 토금속이야. 그래서 알칼리 토가 흙토자고요. 영어로는 earth. 지구죠? 그래서 알칼리 earth metall을 해가지고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17조. 할로젠 원소. 그래서 이와 같이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은 토금속, 그 다음 할로젠 원소는 특별한 어떠한 명칭이 있어요. 근데 다른 족들은 있냐? 있어요. 다른 족도. 되게 쉬워. 얘 뭘 것 같아? 이름 있을 거 아니야, 얘도. 앞에 껐다. 붕소족. 이렇게는 탄소족. 여기는 질소족, 산소족이라고 그럽니다. 간단하죠? 그래, 나머지는 패밀리 이름이 간단해요. 뭐, 붕소족, 탄소족, 질소족, 이렇게 따지는데, 나머지만 할로젠,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아침에 비염 때문에 찔찔대. 주기. 가로예요. 얘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전자 껍질에 관한 얘기 배울 거예요. 껍질 수. 전자 껍질 수입니다. 자, 전자 껍질 수는 이 전자 껍질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그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준다. 자,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게 뭐에 해당하냐면 전자 껍질 수예요. 그래서 1주기면 하나, 둘, 3주기면 셋. 자, 껍질이 어떻게 튀어나온 얘기인지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가상의 껍질을 갖다 얘기하는 게 바로 뭐에 해당하냐면 전자 껍질입니다. 그럼 껍질이 점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뭐, 반지름이. 그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뭐 어느 화학 선생님도 1번에서 몇 번까지 20번까지를 기억을 좀 하라 그래요. 근데 되게 필요해. 1번에서 2번. 왜? 주기율표가 주어지지 않거든. 주기율표가 안 주어지죠. 추가적으로 뭐 보자면은 여기 있는 이 정도가 17쪽이다 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엔 여기도 1쪽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기 요 바륨까지.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얘기들인데, 기본적으로 얼마냐면 20번까지 기억해야죠. 근데 이 기억하는데, 이게 순서대로 기억하는 거, 예, 좋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어요. 하지만 2주기 15족. 뭐야? 2주기 15족 질소, 3주기 15족 인, 3주기 16족 황. 알겠지? 그 다음에 3주기 13족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알았어? 이렇게 외우는 게 진짜 외운 거야. 그래서 외우시긴 외우셔야 돼요. 얘네들이 어떤 성질에 해당하는 호돈소 물질인가를 잠깐 공부를 해볼까? 또 나의 멋진 주기율을 보여줘야지. 멋지죠? 안 멋져? 무려 2만원짜리입니다. 이거 어플이 2만원이야. 화학선생이 되면 이 정도 어플은 가지고 있어야죠. 사라는 거 아니야. 선생님 보여줄게. 자,
이것들이 각각 자연계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호동성 물질의 상태로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어떤 애들, 이게 수소 너무 잘 알죠? 그지? 수소 같은 경우는 뭐 보면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기체. 다음. 여기 헬륨. 말 그대로 네온사인이죠? 그럼 얘도 기체예요. 헬륨. 얘는 비활성 기체라서 헬륨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역할 같은 거 잠깐 보면 뭐 공불린 그 뭐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오는 거 있잖아, 그지? 목소리 나오는 거 있잖아. 야, 니네 그 왜 그렇게 목소리 나오는 줄 알아? 헬륨 기체 먹으면 나오잖아, 그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성대가 있어요. 이 성대가 있는데 이 성대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는 우리 몸에 있는 공기를 내뿜으면서 말을 하죠. 근데 이 헬륨은 어떻게 되냐면 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굉장히 빨리 나와. 가벼운 기체라서. 그러니까 성대가 어떻게 돼? 진동수가 커져요. 그러니까 아주 목소리 얇아지는 거야. 재밌네. 자, 헬륨이에요. 자, 뭐 궁금할까? 리튬. 네, 리튬. 자, 리튬은 왜 이렇게 해놨냐면 리튬은 굉장히 가벼운 권속이라서 물 위에 뜹니다. 이게 물이에요, 물. 물 또는 기름. 기름 위에 떠요. 가벼워서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거 이제 쫙 보면은 굉장히 잘 잘라지죠. 이렇게 잘라지는데 이 리튬 같은 경우는 겉에 허옇지, 그지? 겉에 허연데 안쪽에 어때? 저렇게 은백색의 색깔 나타내주기 리튬이야. 알겠어? 근데 요걸 갖다 이제 띄우면은 저 가벼운 금속이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금방 광택이 사라져. 왜 그러냐면 이 리튬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금방 반응해 버리거든. 그러니까 광택이 사라진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엔 리튬, 베릴륨, 뭐 붕소 할까? 붕소 이렇게 생겼어요. 뭐 별거 할 건 없고요. 다이아몬드 한번 봐야지. 그죠? 다이아몬드 영롱합니다. 질소. 자, 질소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액화 질소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오는 건데 역할을 좀 보면, 자, 이게 이제 액화 질소입니다. 그래서 액화 질소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뿌리고 있는 거죠. 쫙 뿌려줘요. 자, 뿌려주게 되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마치 드라이아이스처럼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기 물들을 갖다 저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알았죠? 그 드라이아이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허해지잖아. 그지? 물에 집어 허해지듯이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멋있죠? 그 다음에는 자, 또 뭘까? 산소는 다 알 것 같으니까 플로린 볼게요. 자, 플로린도 어떤 상태로 있냐면 기체 상태로 있습니다. 자, 기체 상태로 있어가지고 얘는 이런 식으로 산화가 잘 일어나. 굉장히 산화력이 강해. 그래서 플로린을 어떤 물질에다 집어넣으면 이거는 이제 이 플로린과 어떤 물질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불소. 이런 식으로 이런 데 이용되어지는 게 불소예요. 자, 그럼 불소, 그 다음에 나트륨도 이제 이렇게 은백사로 돼 있는 그런 고체 상태예요. 고체 상태인데 얘는 폭탄으로 쓰입니다. 집어넣으면 패 터지죠. 그래, 저거 가지고 폭탄 만들고 그래. 진짜로 되게 위험해요. 사람을 해할 수도 있죠. 멀리서 찍은 거야, 멀리서. 그 다음엔 나트륨 되고, 마그네슘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그네슘이에요. 자, 마그네슘인데 이 마그네슘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그네슘을, 이게 마그네슘이거든? 저거 만들어. 마그네슘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뭐 하냐면 태워요. 자, 지금 뭐냐면, 드라이아이스네요. 드라이아이스죠? 자, 마그네슘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이제 마그네슘하고 쟤들이 반응을 해요. 굉장히 큰 열을 내놓습니다. 알았지? 금방 타요, 금방. 그래서 뭐 드라이아이스뿐만 아니라 드라이아이스뿐만 아니라 아이스 있죠, 아이스. 아이스 같은 것들도 이 마그네슘 가루 가지고 아이스에 집어넣잖아? 그럼 그 아이스가 녹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제 굉장히 고열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금속이에요. 굉장히 열이 뜨겁습니다. 그 다음엔 고체네요, 마그네슘. 내가 이거 왜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물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라고 보여주는 거야. 어디 알루미늄은 또 흔한 거니까 빼고 규소 한번 봅시다. 규소. 자, 이게 실리콘입니다, 실제로. 알았어요? 실리콘이 되고, 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가열을 해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요것도 인도 있다, 인. 이게 인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붉은 인이에요. 근데 이제 인은 붉은 인도 있고 흰 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인은 성냥입니다, 성냥. 알았죠? 성냥 같은 게 인들인데, 이건 재밌는 거 없는데. 그래가지고, 태우는 거야, 태우는 거. 여기 보면 흰인이 있고 붉은인이 있다.